자, 이번 시간에는요. 대장 청소 숙변이 싹 사라져요. 여기 있는 것처럼 58 natural remedies in where there is no doctor or medicine이라고 하는 의사도 약도 없는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조앤나 김의 58가지 천연 치료 이야기에 나오는 이 관장요법에 대해서 한번 이번 시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번에 이제 제대로 한번 배워보세요.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 관장하는 거하고 좀 친해지셔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대장 폐색이 되지 않으려면 한 달 동안 삼삼을 하셨는데도 대장 폐색이 안 되신 분들은 이 배변 작용이 원활하지 않으면 장내 발암물질이 계속 축적이 되어서 암의 동면 상태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대장 폐색이 안 뚫리신 분들은 고섬유질 식사도 중요하고 대장 폐색이 뚫릴 때까지는 규칙적인 관장도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장으로 시원하게 대장 폐색을 뚫는 방법, 대장 폐색 트랩펑 어떻게 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관장은 매우 유용한 응급처치요법입니다. 관장을 하시게 되면 장내의 독소를 중화하고 또 대장 조직에 수분을 공급해주고, 관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배설이 되지 않는 분들은 대장의 수분이 상당히 부족한 케이스입니다. 또 중환자들에게 가장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요법입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열이 많이 날 때도 해열제로 이 관장을 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관장하는 방법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관장에 필요한 준비물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아마 OK 관장기 커피 관장, 닥터 거순요법 하시는 분들이 커피 관장들을 많이 하시죠. 이런 링거 타입의 관장기가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펌프식으로 된 관장기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한 1200 정도 되는 이런 관장기를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고요. 또 이제 관장하실 때는 관장할 수 있는 관장액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 글리세린을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개 이제 온도 26도에서 27도 체온 온도에 미지근한 물을 준비하시고요. 거기에 관장액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은 천연 소금을 쓰셔도 되고, 또 이제 구강관장 하실 때 하듯이 소금을 쓰셔도 되고, 가장 좋은 거 하늘마을에서 많이 관장하는 관장액으로 추천하는 것은 주로 레몬즙입니다. 또는 비타민C 파우더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비타민C 가루로 언제든지 수시로 관장을 하고 싶은데 레몬즙을 지금 착즙하기가 어렵다. 그럴 때는 비타민C 파우더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또는 쑥가루를 넣어서 관장액으로 쓰셔도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준비할 게 이렇게 관장기, 그 다음에 관장에 관장하실 물, 먹을 수 있는 물과 또 관장에 직접 넣는 물을 준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할까요? 이 오렌지색 카테터, 항문 삽입 부위에 바를 올리브 오일이나 또는 바세린 종류, 윤활유 종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15cm 정도의 올리브 오일을 듬뿍 바르시고, 또 이제 대변이 나오는 쪽, 소변 나오는 쪽 말고 대변 나오는 쪽으로도 올리브 오일을 듬뿍 바르셔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삽입을 하셨는데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다. 조준을 잘못하신 겁니다. 그럼 다시 빼셔야 합니다. 아셨죠? 억지로 막 쑤셔 나오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장이 끝난 다음에 닦아낼 수건이나 휴지, 이런 종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나이별로 관장기에 넣는 물의 양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1세 미만의 아이들도 열이 나거나 아이가 이유 없이 보채거나 이럴 때 관장을 해주면 아주 효과적으로 아이가 빨리 진정이 됩니다. 1세 미만의 아이들은 30에서 40cc의 관장액을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1세에서 3세 정도 되면 100에서 300cc 정도. 그 다음에 아동들은, 수아들은 500cc 정도, 그리고 성인은 1000cc 이상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신의 한 끼 식사량 2000cc 정도까지 주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숙달이 되시면 여기 끝까지 이 관장액을 다 넣고 관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400에서 600 또는 800 정도 시작하시다가 그 다음에는 양을 좀 늘리셔도 효과적으로 배설이 원활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관장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만약에 누워서 누가 관장을 해준다 할 때는 이런 방법을 쓰셔도 되고, 또 혼자서 할 수 있는 약식 방법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관장할 대상자를 눕힙니다. 눕힌 다음에 관장을 할 때는 침대에다가 이제 실수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침대에 먼저 비닐을 깔고
왼쪽으로 누우세요. 오른쪽으로 말고 왼쪽으로 누워서 왼쪽 옆구리가 바닥에 닿게 해서 눕혀줍니다. 자, 오른쪽으로 누워요? 왼쪽으로 누워요? 왼쪽으로 누워서 왼쪽 옆구리가 바닥에 닿게 눕힙니다. 왼쪽 다리는 쫙 펴고 오른쪽 다리는 직각으로 구부립니다. 아시겠죠? 왼쪽 다리는 쫙 펴고 오른쪽 다리는 가슴 쪽으로 끌어당겨서 직각으로 구부립니다. 그 다음에 이 튜브 끝에다가 오른쪽 카테터 끝에다가 윤활유를 듬뿍 발라줍니다. 이 카테터 끝에 15cm 정도 윤활유를 듬뿍 발라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장을 하게 될 대상자에게 심호흡을 크게 하고 입을 아 하고 소리 나도록 얘기를 해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입을 아 하고 왜 그래? 혹시 조준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해보세요. 입을 아 하고 벌리면 항문이 벌어집니다. 그때 튜브를 항문에 싹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관장액을 주입하실 때 주입 속도를 아주 주의해서 살펴줘야 돼요. 관장하실 때는 15, 15, 15를 잊지 마세요. 15cm 정도 올리브오일을 듬뿍 바르고 15분 정도를 천천히 주입을 하고 15분 동안 참았다가 배설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관장법입니다. 예, 그래서 오래 참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5분도 안 돼서 막 변이가 느껴지죠. 그렇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이 관장액이 주입이 되는 동안 대상자는 아주 깊게 호흡을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자, 이 관장기 약 1000cc의 관장액을 넣고 관장기를 너무 높이 매다르면 많은 양의 관장액이 한꺼번에 대장으로 급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누워서 관장을 하시는 경우에는 약 45cm 정도로 이렇게 걸어서 하시면 돼요. 그게 적당한 위치에 매달아 놓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관장액이 천천히 주입되게 해서 배변이 급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천천히 주입하고, 만약에 관장액을 한 400 정도 또는 500 정도 들어갔는데 갑자기 변이가 느껴져요. 그러면 빨리 잠궈요. 그리고 조금 쉬었다가 쉬실 수 있으면 참으실 수 있으면 참으시고, 도저히 변이를 참으실 수 없으면 한번 배설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다시 주입을 하셔서 다시 나머지 관장액을 넣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두 번에 끊어서 하셔도 됩니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셔가지고 무조건 그래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관장액이 대장 안쪽까지 깊이 들어가게 하는 게 좋고요. 관장액 주입을 마치게 되면 체위를 반대로 바꾸거나 또는 편히 누워서 시계 방향으로 배를 쓰다듬어 주셔도 되고, 이렇게 붕어 운동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15분이 됐다 시간을 보시고 괜찮으면 그때 이제 시원하게 배설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해요. 넣자마자 바로 나와요. 곧바로 배변을 했다고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한번 다 돌고 나옵니다. 혈액속으로 한번 얘가 다 흔들고 돌고 나옵니다. 간 한번 치고 나옵니다. 그러나 되도록 참을 수 있는 만큼 15분 정도는 참으시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이제 관장을 하시게 되고요. 자, 관장을 하는데도 이 배설이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자, 전혀 변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몸의 수분이 상당히 부족해서 전부 흡수된 것이기 때문에 관장액을 충분히 드시고 하세요. 레몬물을 충분히 드시고 그 다음에 염분을 보충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장구 주입구를 항문에 넣는 것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관장하는 거 우리 아이들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위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굉장히 거부감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이들도 변의 굵기에 비해서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고요. 또 주입 튜브에 윤활제를 충분하게 발라주고 편안한 마음으로 삽입하십니다. 이 관장액이 다 들어가면 튜브를 살며시 빼내서 화장지로 끝을 깨끗이 닦고 비누칠해서 깨끗이 닦아줍니다. 그 다음에 햇볕에 잘 말리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독식 하시는 동안 333 해독하실 때 3일 내내 관장을 하셔도 되고 3일째 되는 날 관장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더 효과적인 것은 3일 내내 과일식 하는 날 속이 싹 비워진 상태에서 대장 해독이 완전히 잘 이루어진 상태에서 관장을 하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대장 폐색이 뚫려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장하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들이고, 또 관장이 끝나고 나면 혹시 이제 탈수 현상이 심하신 분들은 팽그로를 돌 수 있으니까 물에다가 소금을 조금 한 30분쯤 지난 다음에 소금물을 좀 드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언제 관장이 필요한가? 이제 많은 분들이 거슴요법을 하시는 분들은 대개 하루에 3번씩 관장을 합니다.
자, 닥터 거슨 박사는 이 많은 암 환자들을 항암 방사선 수술 없이 이 대장을 해독하면서 대장 폐색을 뚫어버리면서 이 암 환자들을 회복시키는데 굉장히 이 탁월한 업적을 가지고 계시는 박사님이시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거슨 박사의 가장 중요한 처치가 뭐냐면 영양요법과 해독요법인데 그 해독요법에서 중점을 두는 포인트가 뭐냐면 관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커피 관장을 주로 많이 하셔서 간을 자극하는데 거기는 이제 먹고 빼고 계속 이제 환자들이 굶는 걸 잘 못하기 때문에 계속 먹고 빼고 이런 식으로 하루 3번 관장을 합니다. 그러나 하늘말 식구들은 저녁에 여러분들이 과일식을 하기 때문에 굳이 매일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언제? 과일식 하실 때 그때 그 기간만큼 관장을 하시거나 또는 내가 식사를 하거나 보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전에 먹은 것이 소화가 안 되고 정체 현상이 있거나 또는 밖에 나가서 좋지 않은 음식을 먹었거나 소화가 잘 안 되거나 했을 때는 식사를 하셨더라도 관장을 하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관장을 이렇게 계속 해도 되나요? 습관성이 되지 않나요? 자연 배변이 되지 않으면 어떡하죠? 대장 폐색의 이런 식사법으로 하늘마을의 원 다이어트로 이제 채식 식물식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장 폐색이 뚫리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대장 폐색이 뚫릴 때까지는 관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효과적입니다. 자, 언제 관장이 필요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속히 배변할 필요가 있을 때, 예를 들면 음식을 잘못 먹어서 탈이 났을 때, 또는 여름철에 식중독, 조금 상한 음식을 먹거나 또는 그 포도 한 송이를 딱 먹었는데 걔 때문에 계속 며칠 동안 쫙쫙 쏟았을 때, 그때 설사를 계속 하루 종일 했어도 관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유해 물질이 다 빠져나가요. 난 지금 설사를 다 했기 때문에 관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음식을 잘못 먹어서 설사를 계속 하신다? 그래도 관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빼내셔야 돼요. 해독 성분을. 자, 요럴 때 관장이 필요합니다. 또 두 번째, 변비나 치질로 시작해서 직장염이나 직장암으로 진행이 됐을 때, 그리고 배변이 규칙적으로 어렵거나 그리고 빨리 노폐물을 제거해야 할 때이거나 지금도 아직도 대장 폐색이 잘 안 뚫리셔서요. 배변을 하는데 진짜 변기통 붙잡고 통사장 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는 변이 나오는 때 처음에 시작되는 변은 딱딱하게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지금 드시는 분도 있고 아마씨유를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아직은 대장 폐색이 뚫려서 자연적인 배변이 원활해질 때까지는 관장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는 출혈이나 치질이 있을 때도 관장을 하시는 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또 세 번째로 자주 가스가 차는 분들이 있어요. 예, 장내 발암물질이 많습니다. 이럴 때 자주 가스가 차고 그리고 소화작용이 더디어서 정체 현상이 있을 때도 관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연적인 배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관장을 하시는 게 좋고요. 자, 네 번째 여기 보세요, 여러분. 뇌혈관 막히거나 심장혈관 막혀 있는 분들 있죠. 스텐트나 바이패스 하신 분들 또는 뇌출혈, 뇌경색, 뇌졸중, 뭐야 여기 보니까 뇌출혈과 중풍의 경우에 뭐를 하라고요? 뭐를 하래요? 뭐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관장을 하고 배변한다. 자, 그 다음에 치과 치료를 하셨을 때 뭐 여러분들 요새 주로 많이 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암 환자분들은 치과 치료 굉장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에피네프린 사용하실 때 마취제를 사용하실 때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환우분이 치과 가셔서 예를 들어 충치 치료 정도에서 마취제를 안 쓰실 때는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히스토리를 반드시 의료진에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그 암을 지금 진행 중이고 어떤 처치를 받고 있는지 히스테리를 내역을 설명 안 하시고 이 치료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 신경치료를 하시거나 또는 뭐 발치, 치아를 뽑거나 또는 임플란트를 하시거나 할 때 마취하실 때 일반적인 리도케인이나 에피네프린을 사용하시면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한 환자분이 자기의 히스토리를 얘기하지 않고 치과에 가셔서 진료를 하시다가 안압이 올라가서 그대로 눈이 실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개인병원보다는 로컬보다는 대학병원으로 가셔서 반드시 여러분의 그 히스토리를 말씀하신 다음에 처치를 받으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특별히 치과 치료를 암 환자도 치과 치료를 했거나 이랬을 때 마취를 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관장을 하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아셨죠? 치과 치료 외에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마취를 하셨다, 에피네프린을 적용을 하셨다 하면 관장을 실시하는 게 좋습니다. 또 수혈을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또 일사병이나 뇌염의 경우에도 즉시 관장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체에 병이 났을 때, 우리 몸에 병이 났을 때 가장 빠른 회복을 위해서,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체에 병이 났을 때
가장 빠른 회복을 위해서 체내 노폐물과 독소 배출을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게 관장이라는 것입니다. 대장 폐색을 뚫는 가장 빠르고 신속하고 이 퍼펙트한 방법이 관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디톡스 노폐물 제거 후에 여러분이 333으로 이 하늘마을 프로그램대로 대장 폐색을 뚫을 때 반드시 관장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과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27년, 28년 환자들을 케어하면서 아주 응급 상황이 올 때 관장을 하면 대개가 해결이 돼요. 산소물 먹이거나 관장을 해주면 거의 다 해결이 됩니다. 뇌 산사포하다가 떨어지면 통증이 와요. 그때 산소물을 먹이면 미네랄이 천연 미네랄 들어가면 말짱해져요. 그리고 또 뭐 하면 소금물을 먹이거나 또는 관장을 해주면 막 열이 펄펄 나고 막 이럴 때 관장해주면 그냥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관장에 대해서 굉장히 꼭 필요한 이런 지식들을 알게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골반에 염증이 있거나 신체 어떤 부위라도 통증을 느낄 때 산소물이 들어가면 말짱해지기도 하고 관장을 해서 통증이 있을 때 통증 유발 물질을 빼주면 굉장히 빨리 진정이 됩니다. 아셨죠? 통증이 심하실 때도 관장을 활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또 9번째, 발열로 열을 떨어뜨릴 필요가 있을 때 가장 좋은 해열제가 열이 펄펄 날 때는 뜨거운 물 관장 안 됩니다. 찬물로 관장을 하세요. 글리세린 관장보다 더 효과적인 게 찬물로 관장을 하는 겁니다. 아기나 성인들 불문하고 고열과 오한이 있을 때 오히려 찬물로 관장하는 게 효과적이고요. 찬물이 대장 안으로 들어가서 썰렁해집니다. 시원하게 해서 열을 내릴 수가 있고 배변하면 시원해서 이 독소들이 빨리 배출이 되면서 열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고열일 때는 뜨거운 물 관장, 찬물 관장. 자, 그런데 뜨거운 물 관장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더운 물 관장을 해야 될 때가 언제냐면 여름철에 설사나 세균성 이줄로 쫙쫙쫙쫙 쏟을 때 또는 식중독 그리고 장염에 걸렸을 때 여러분들이 아무리 설사를 하셨어도요 이럴 때는 그 염증을 유발하는 그 유해 물질을 빼내야 됩니다. 설사를 하셨다고 관장 안 하시면 안 돼요. 요럴 때는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물 관장, 찬물 관장, 더운 물 관장 요럴 때는 체온 온도보다 조금 더 따뜻하게 더운 물 관장을 하는 게 좋습니다. 관장을 하면서 숟가루를 많이 복용하면 약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물로도 쉽게 배출하실 수가 있다는 거. 자, 11번째는 대변이 장 안에 머물러 있는 동안 유해한 세균과 그 세균을 만들어낸 인돌이나 스케톨이나 피놀 등과 흡수된 알코올, 식품 속의 첨가물, 농약 성분, 유해 색소, 유해 금속 등이 체내에 흡수돼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관장을 하면서 이 숟가루를 먹으면서 뭐 하고 있어요? 체내에 있는 뭐 수은독소, 헤비메탈, 중금속들 다 지금 배출하듯이 숯은 참 좋긴 합니다. 그죠? 숯이 여러분 몸에 있는 중금속이나 수은이나 납, 비소 등의 여러 가지 유해 물질들과 독소들을 흡착하는 건 좋은데 대장 폐색이 있는 분들은 배설이 안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때 관장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다음에 이제 생활 환경이 바뀌거나 여행만 가면 배변 작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관장을 하시는 게 효과적이겠죠. 만약 관장기를 들고 다니기 어렵다. 그러면 펌프식은 요만해요. 조금 해요. 펌프 요거만 있는 걸 가지고 다니셔도 되고 안 그러면 소금물 들고 다니셔서 소금물 관장을 하셔도 되고 구강 관장. 요렇게 하게 되면 이제 쉽게 이제 안정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관장은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암 환자들은요 관장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관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계시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견해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좀 바뀌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치과 의사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거순요법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하루에 3번씩 관장을 하십니다. 근데 제가 좀 말렸어요. 여러분들이 저녁에 과일식을 하고 해독식을 계속 하시는 분들은 3번까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 과일식 하시는 동안만 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자, 이 체내의 노폐물은 주로 피부나 소변이나 대변을 통해서 배출이 되는데 가장 빠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관장요법이라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몸에 특이사항이 있을 때 갑자기 몸살이 나거나 감기 기운이 있거나 또는 림프 부종이 심하거나 통증이 있거나 여러 경우에 해독을 위해서 가장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관장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공부를 해보셨는데요. 만약에 관장을 해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 관장을 해서는 안 되는 경우. 여러분들이 이제 절제 수술 하신 분들 있죠. 담당 절제 수술이나 절제 수술 하신 경우에는 관장하기가 어려우실 때는 구강 관장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좀 속이 울렁물렁 되긴 하죠. 예, 그렇지만 물 1리터에다가 소금 2큰술을 넣고 쉐키 쉐키 흔들어서 원샷을 하시는 구강관장을 활용하셔도 도움이 되신다는 겁니다.